오늘은 2024년 12월 13일이고요. 눈이 옵니다. 지난번에 여기 폭설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지붕에 이제 비를 먹으면 눈이 쌓여가지고 여기 지붕에 물이 고이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안에 요 앵글 파이프를 50cm 간격으로 다 보강을 했고요. 요거는 창고입니다. 요 뒤편에 봉사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30m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도 막 물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도 한 50cm 간격으로 전부 천장을 하고, 지금 여기는 천막지가 한 겹, 두 겹, 세 겹을 씌웠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폭설 피해를 입었을 때 눈이 이제 지붕 위에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게 이렇게 막 가라앉으면서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간에 여기 막 안으로 물도 새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천막지가 있는 위에 새로 또 씌운 겁니다, 게다가. 그래서 지난번 폭설 피해 때 여기 창고하고 뒤에 봉사하고 자재비만 한 10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오늘 또 눈이 오니까 또 깜짝 놀라서 이거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철제 파이프를 세우고 이렇게 골조를 세워서 그냥 천막지만 씌워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쪽 저쪽 다 당겨 가지고 묶어 놓고 양쪽으로 여기다 끈을 매달아서 벽돌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간에 우선 급한 대로 해 놨었는데 오늘 여기를 마저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또 눈이 이제는 뭐 아마 웬만해서는 쌓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높은 쪽과 낮은 쪽에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래요. 저 뒤쪽 높은 쪽은 이 파이프 한 번이 3m거든요. 밑에다가 기둥을 때려박고 파이프를 위에다가 체결을 했으니까 3m 뭐 조금 넘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쪽은 2m 20으로 했다고요. 2m 20보다 더 낮게 하기는 좀 뭐 같은 거 올려놓기 집어넣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쪽과 낮은 쪽의 높이 차이가 80cm 밖에 안 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m예요. 이 파이프가 이게 앵글 파이프거든요. 앵글이 3m인데 1m씩 더 이어서 4m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 로프를 자르고 로프 끝에 풀리지 않게 소치램프로 달군 다음에 물에다 집어넣어서 식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여기다 묶어서 밑에 벽돌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기 때문에 뭐 몇 년 정도는 끄떡없고요. 이거 저 옆에 지금 하우스도 이게 4년 지금 5년 다 돼 가는데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벽돌로 지은 집만 아니다 뿐이지 뭐 창고로 쓰는 데는 이건 창고거든요. 원래는 벌을 키우는 봉사로 쓰려고 지은 건데 뒤쪽에 이제 봉사가 100통을 놓게 내가 계획에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짓긴 졌어요. 졌는데 이제 저는 올해 양봉 3년 차로 아직은 양봉의 경륜이 짧지만 요 근래 들어서 아주 양봉을 기술이 급진적으로 내가 향상이 돼서 이제는 웬만한 거는 이제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게 작년에는 이제 양봉 2년 차였으니까 양봉의 기술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작년에도 가온판을 써서 무월동을 했고 올해도 가온판을 써서 무월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작년에는 이제 양봉 2년 차라 양봉 기술도 부족하고 가온판도 처음 써봐가지고 거의 망하다시피 했지만 망하지는 않고 어쨌든 잘 끌고 왔어요. 그래서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이걸 20통으로 분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제가 8월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양봉의 초보 수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9월 3년을 했지만 양봉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이제 20통으로 분봉을 시킬 때는 기고만장을 했죠. 올해 이거 뭐 양봉 별거 아니네. 그래서 올해 뭐 별통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1, 20통도 아니고 300통 이상의 벌통을 구입을 해서 빈 벌통이죠. 근데 기존의 벌통 가지고 있던 거하고
그러니까 한 350통 정도 있어요, 벌통이. 너무 많으니까 안에 들여놓지를 못하고 밖에도 야작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봉사로 쓰려고 했던 그 양봉장에 벌은 못 늘리고, 그러니까 이제 벌통을 잔뜩 쌓아놨죠.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니까 여기도 창고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벌통이 한 100통, 200통 이렇게 하려면은 100평 가지고는 한 최소한도 200평 이상, 뭐 벌통이 뭐 한 3, 400평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100통에 100평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00통에 100평. 그러니까 300통 하면은 300평을 가져야 되고, 양봉이 벌통은 작지만 이게 벌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벌통에 뭐 이 안에 채밀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봉 자재하고 뭐 꿀이고 뭐 같은 거. 이 안에 채밀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소비가 몇백 장이 있다고 저는 소비를 올해 지금 많이 세웠는데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저는 양봉 이제 3년 차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벌통은 지금 한 350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5월 달에 20통으로 분봉을 시킬 때까지만 해도 이제 기고만장을 한 거죠. 양봉을 우습게 보고. 에이, 양봉 이거 별거 아니네. 올해 한 뭐 100통 이상 늘어날 것 같아서 이 100통만 샀으면 되는데 한 300통 이상을 샀어요. 빈 벌통을. 중고 벌통이죠. 이 중에는 수십 년 전에 쓰던 아주 옛날 벌통 12매상 벌통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10매상만 쓰다가 12매상을 보니까 벌통이 정사각형이 12매상은 이상해서 안 썼는데, 저는 이제 가온판을 써서 무월동을 하면서 왼쪽에도 가온판, 오른쪽에도 가온판이 들어가 있고요. 가온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벌통 안에 맨 처음에 맨 가장자리에 보온판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가온판을 그 안에 넣고, 벌들이 가온판에 직접 닿지 말라고 그 다음에 광사양기를 하나씩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거 소비를 넣을 자리가 적잖아요. 그래 12매상을 쓰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양쪽에 가온판 하나씩 넣고 보온판 넣고 광사양기 하나씩 넣어도 소비 한 7개, 8개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12매상이. 물론 축소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10매상보다 12매상이 불리하지만, 제가 이 영상 이따 후반부에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은 12매상을 가져도 축소는 충분히 되고 벌도 충분히 늘어난다 이걸 아시고요. 자, 지금 이것도 나 혼자 씌운 겁니다. 야, 이건 정말 이 비닐하우스는 혼자 다 씌울 수가 있어요. 비닐이든 여기 이제 보온덮개도 이것도 지금 여기가 원래 여기다 벌을 키우려고 이 비닐하우스를 지었던 거거든요. 골조를 세우고 골조 위에 보온덮개 씌우고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다시 보온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다시 비닐을 씌우고도 양쪽에는 2번 정도 더 보강을 했고요. 요 앞에는 내가 원래 차를 대려고 그때는 이제 차가 승용차밖에 없었으니까요. 차고로 쓰려고 됐는데 지금은 거기서 가상 벌통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제는 화물차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고 이제 내년 봄에 이제 벌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봉사를 짓기는 져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자리가 좁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기 차댈 자리도 널널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봉사를 이렇게 지은 거고요. 여기가 이게 벽돌이 이렇게 해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제 머리가 허옇지만 이 나이에도 엊그제 벌집, 채집 도구 발명 특허까지 무려 5건의 특허를 출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만들고 생각해서 짓고 내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창고를 짓고 천막지 올리고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 이상 없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비를 먹으면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여기 위에 고여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뭐 피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한 50cm 간격으로 전부 보강을 했으니까 이 천장을.
자, 이렇게 여기만 또 잡아당기면 안 되니까 반대편에 가서도 또 잡아당겨야죠. 그래서 여기를 해놓고 뒤로 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아서 여기에 문이요. 문 그냥 저 뒤쪽으로 가도 되지만 그냥 문으로 가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자재 사오고 몇 개 좀 남았는데 이 화물차를 이제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승용차만 운행을 하니까 이거 저 시동을 한번 걸어 놔야 될 것 같아서 저 키를 가지고 가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시동 걸어 놓고 지금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거 시동 걸어 놓은 지가 한참 됐는데 영상 편집 끝나고 키를 빼놓고 오겠습니다. 지금 가서 빼겠습니다.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저는 생각났다면 즉시 실행을 하거든요. 네, 가서 열쇠 빼고 왔습니다. 화물차 열쇠 뺐고요. 자, 이쪽에는 이게 이제 여기가 원래 처음에 줬던 봉사예요. 비가림 봉사. 여기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눈이 비를 많이 먹으면 눈이 왔을 때 여기 내려앉아 가지고 아주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0cm 간격으로 전부 여기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여기도 이렇게 줬고 여기는 지붕을 더 씌우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요거는 3m 앞뒤 넓이가 요거는 4m. 그래서 지붕을 여기 더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여기가 더 넓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저걸 해주는 겁니다. 보강을. 저쪽에 이제 끈으로 길게 매달았으니까 그쪽은 2.2m고 이건 3m가 넘는다고요. 3m 한 10cm나 20cm 되니까 사다리를 여기가 놓기가 나빠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좁으니까 땅이 좁으니까 이게 양봉을 제대로 하려면은 최소한도 200평 100평 가지고는 안 돼요. 한 300평 뭐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제 벌을 물론 뭐 내가 혼자서 100통 이상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뭐 100통 이상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죠. 여기는 여기 저 천막지를 쭉 끌고 갔는데 양쪽은 대매달았지만 저 마지막 덮이는 부분이 여기가 매달기가 나빠서 여기다 이제 말뚝을 이거 박는 거예요. 파이프로 말뚝을 박는데 이거 내가 지난번에 용접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워낙 세게 때리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용접을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덮어 놓은 그 부분 밑에는 이제 블럭을 쭉 받쳐 놨어요. 그리고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작업이 끝 무렵에는 또 눈이 또 이제 그쳤어요. 이따가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어요. 눈이 이게 창고란 말이에요. 지금 요 안에가 아주 뭐 엉망이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얘가 그렇게 제습기가 24시간 돌아가고 난로도 밤에는 켜놓고 이제 바닥에 고였던 물은 이제 어느 정도 말랐는데 모르겠습니다. 봄까지 가봐야죠. 바닥에 하판을 깔았는데 하판에 수성 페인트를 내가 칠해 놨더니 물이 안 스며들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 물이 흥건히 고였었는데도 몇 날 며칠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말랐어요. 물이 바닥에 고여 있던 상태에서. 요거는 저는 뭐 양봉장 보수하면서 수시로 써야 되니까 용접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철공소에서 만들어 와서 한 방 치니까 툭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보강을 했는데 오늘도 너무 세게 치니까 또 부러지네요. 충격을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완전히 단단하게 용접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용접을 할 때는 그냥 용접봉으로 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재거든요. 모재를 녹여야 되고 이렇게 밑에를 녹이고 위에를 녹이면서 용접봉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면서 위에 있는 모재가 녹아서 밑에 있는 모재 밑으로 흘러내려서 위에 있는 모재와 밑에 있는 모재가 서로 속살이 녹아 붙어야 용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게 아니에요. 용접봉은 아크를 일으켜서 모재를 녹이는 용도이지 용접봉으로 용접을 해버리면은 그건 뭐 그냥 툭 떨어지죠.
이 모재를 녹여서 모재끼리 원쇠끼리 원쇠 철제끼리 녹아서 붙어야 그게 용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 제대로 용접이 되면은 용접한 자리는 죽어도 안 떨어져요. 그 옆에는 떨어져도. 근데 요거는 지금 이게 이 안에는 용접을 할 수가 없고 겉에만 용접을 해놓고 오한마로 그냥 너무 세게 때렸더니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봉을 하려면은 용접을 일반인들이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용접을 할 줄 알아야 이거 보수를 하고 그러죠. 이게 벌통이 저는 물론 빈 벌통은 뭐 한 350통 되지만 벌이 들어있는 벌통은 20통도 안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되고 날이면 날마다 여하튼 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용접 기술은 배워 놓는 게 좋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용접을 여하튼 간에 이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한번 아다리 된다고 그래요. 눈 아다리 되면은 뭐 한 일주일 동안 죽어납니다. 눈이 아파서 눈도 못 뜨고 직장인들 직장 출근도 못 해요. 눈 아파서.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일단 뭐 용접을 해서 요거는 부러진 거 이제 떨어진 거 떼어 놨고요. 자, 오늘 이제 키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병 벌집꿀 내가 5번째로 발명특허 출원을 했고 여기다 병 벌집꿀을 집어 넣어 놨고 어제 격광판을 올렸어요. 병 벌집꿀 속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 여왕이 들어가서 알을 낳으면 안 되니까 소광대 위에 요 격광판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물과 사양액을 채웠고 그리고 거기에다 병 벌집꿀 채집독을 올려놓고 오늘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격광판만 그대로 드러내니까 개포까지 덮여 있는 채로 격광판을 그대로 들었다 다시 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벌이 죽은 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직포. 이게 부직포 행주예요. 부직포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부직포를 가지고 오느냐? 벌통 안에 습기가 차면은 저는 지금 습기 제거제를 넣어 놨거든요. 그 습기 제거제가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지난 뒤에는 그 꽉 찰 정도로 습기 제거를 하는 건 맞지만 당장 벌통에 있는 습기를 이게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문지를 넣어 놓으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문지를 넣어 놓으면 물론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신문지 대신에 이 부직포 행주를 지금 벌통 안에 넣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보온 덮개를 왜 덮어 놨냐면은 그동안에는 격광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엊그제 여기다 그저께 어젠가 격광판을 올렸어요. 격광판을 놓고 거기다 가상을 올리니까 격광판 밑부분하고 윗부분 가상하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공기 이게 춥잖아요. 온도가 떨어진다고 벌통 안에 온도가. 그래서 그 부분만 감싸기도 나쁘고 그래서 보온 덮개를 이렇게 딱 덮어놨더니 온도가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벌통 속에 나는 그 디지털 와이파이 스마트 온습도계를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게 다 보인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벌통 뚜껑을 열고 여기 가상 안에 넣어 놓은 보온제 꺼내고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물과 사양액이 지금 채워져 있고요. 근데 이것도 나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격광판 올린 뒤로는. 그러니까 격광판을 올린 상태에서는 이걸 볼 것도 없어요. 격광판 지금 벌들이 사양액 아주 잘 물어가잖아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고요. 여기 사양액 가득 채우고 밑에 다 먹을 때까지 벌이 단 한 마리, 빵 마리도 안 죽어요. 이거 이까짓 걸 발명 특허를 냈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네. 나도 만들겠네. 여러분 만들어 쓰라고 내가 도면까지 다 공개를 했고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만들어 쓰셔도 되지만 제가 특허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없고 이 좋은 걸 알려드려도 그렇게 이까짓 걸 발명 특허를 냈다고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을 하니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병, 벌집불, 채집도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사양액을 많이 넣어줬고요. 이 안에다 저는 습기자거를 무려 3개를 넣었어요. 하도 습기가 결로가 많이 생겨서. 이게 이제 벌통에 따라서 결로가 많이 생기는 벌통이 있고 덜 생기는 벌통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추정하기로 벌통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보온이 단열이 잘 되는 벌통과 단열이 좀 덜 되는 벌통이 있고요. 단열이 잘 되는 벌통에서 습기가 많이 생겨요. 이게 생각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도 추워요. 주간에 한 6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 습기제거제를 3개를 넣어 놨는데 습기가 많이 제거는 됐지만 아직도 바닥에 물기가 있어요. 오늘 부직포를 안 넣어도 될 걸 그랬나. 저는 여기에 온습도계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화분떡 받침이 있잖아요. 그 화분떡 받침 위에 온습도계를 넣어 놨고, 이게 부직포 행주 물기를 아주 잘 흡수한다고, 행주니까 이렇게 넣어 주려고 그랬더니 여기 앞부분에도 물이 고였고 뒷부분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행주를 반 잘라 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물기가 있거든요. 여기 물기 있잖아요. 물기는 있는데 여기 뒷부분에도 물기가 있다니까. 여기는 부직포가 안 닿잖아요. 그래서 부직포를 반절 자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이게 전동 가위예요. 전동 가위. 양봉하려면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보온덮개는 이거 아니면 자를 수가 없어요. 보온덮개는 칼로도 안 되고 나스로도 안 되고 안 잘라집니다. 자, 이거를 부직포 행주를 반절을 오려 가지고 하나는 뒤쪽 뒷면에 닿게, 이게 심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병을 하나 집어넣고 병 안에 이렇게 물을 채우고 물 위에 이거 심지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벌들이 먹을 수도 있고 습도 유지도 되는데, 저는 지금 습기가 너무 많아서 습기를 제거하는 용도니까 이걸 처음에 하나 넣어줬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3개를 넣어 놨더니 지금도 여기 습기 제거제는 물기는 아직 뭐 이제 뭐 습기 제거제 넣은 지 하루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는 습기를 많이 흡수하겠지만 당장 습기를 흡수하지 않으니까 벌이 매일 죽어 나온다니까요. 벌들이 그 바닥에 있는 습기 물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죽어버리니까 계속 죽은 벌이 나오잖아요. 이 강군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그러니까 극약 처방일 뿐더러 이 습도가 있어. 습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그래도 명색이 스마트 양봉장을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거 다 제어를 하고, 여기 CCTV도 한 10개 이상 있고요.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기기가 한 2, 30개 있어요. 2, 30개. 아, 요거는 외부 기온입니다. 바깥. 여기 아웃도어잖아, 아웃도어. 외부 기온이 지금, 자, 이게 새벽 3시 59분 현재, 3시 59분 현재 외부 기온이 마이너스 3.6도예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거의 영하 한 4도, 5도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국산 7만원짜리 디지털 와이파이 스마트 온도 조절기 상의 온도가, 벌통 안의 온도가 20도라는 뜻이고요. 내가 23도에 고정시켜 놨어요. 벌통 안의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지던 23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낮에 이제 외부 기온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온도 조절기에서 전원을 차단을 하겠죠. 이게 조금 전에 거기 격광판 내리고 그 화분떡 받침 위에 올려놓은 온습도계입니다. 온습도계상에 지금 벌통 안에 온도는 19.8도, 습도는 55도이고 아주 편안한 온도, 편안한 습도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편안하다, 55%가. 습도가 많아 가지고 뭐 한 70%, 80%, 90% 올라가면 뭐 문제죠. 그리고 이 습도가 이제 너무 떨어져 가지고 뭐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안에 습기 제거제를 다 빼내야죠. 그래서 온습도계를 내가 사가지고 벌통 안에 넣은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이제 벌통 안에 습기가 많이 제거가 됐다, 어느 정도 봐서 뽀송뽀송하면은 습기 제거제를 빼내야지, 마냥 놔두면 육아가 안 돼요. 벌통 안에 건조해지면 육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디지털 그 온도계하고 벌통 온도 조절기도 다 있는데 이걸 또 구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게 뭐였던 거지 이게? 드러내는 건가 다시 보는 건가? 내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자, 여기까지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부직포를 이걸 집어넣고 잘라서 넣은 거 어디 갔어? 잘라서 넣은 것까지 아까 했었잖아요. 여기 위에가 있으니까 자, 전동 가위를 가지고 부직포 행주를 잘라서 하나 뒤쪽에도 닿고 앞쪽에도 닿게 하고 이 밑면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심지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 습기가 닿는 부분은 쪽쪽쪽쪽 빨려서 부직포로 올라온다고 여기에. 그래서 앞에도 닿고 뒤에도 닿게 이렇게 올렸고, 일단은 그리고도 습기 제거제가 현재 3개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뭐 아주 불합리하다 안 된다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온습도계를 보여드린 이유가 습도를 나는 체크를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습도가 낮아지면 빼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격광판이 있으니까 그대로 격광판 위에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와 여기 병 벌집글 채집두고 있는 그대로 갖다 올렸고, 어제 또 이 격광판 올리면서 참 아주 생쇼를 했어요. 저도 지금 이게 제가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 벌통 저한테 사가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이걸 만들거든요. 저도 이제 숙달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정밀하게 만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5mm 오차를 주고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오차가 크지만 웬만하면 이게 다 맞거든요. 도대체 격광판이 안 맞아서 그 추운데 벌통 열어놓고 막 그냥 어제 오늘보다 훨씬 추운 날 징그럽게 격광판이 안 돼서 나중에 격광판을 대보니까 이 세상에 거의 1cm 정도 더 큰 놈이 있어요. 격광판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확하게 만들까요 격광판을?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빼놓고 이 안에 이걸 이제 가상을 뒤집어 놓고 격광판을 껴봤어요. 도대체 왜 안 들어가는가? 이게 다른 격광판보다 큰 격광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격광판 만드는 업체에서 잘못 만든 거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저를 따라 하시거나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자 보세요. 요거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는 높이가 8.8cm예요. 요거를 저한테 사가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걸 판매를 중지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요 위에 이 부분이 없었고 그냥 댕그러니 이게 밀폐용기라고요. 내가 이 특허는 냈지만 아직 공장을 세운 게 아니니까 지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이게 이제 선택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도매상에 올라가 가지고도 이걸 뒤졌는데 그렇게 시중에 이게 많지만 요 사양기로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없어요. 다 윗부분은 크고 밑부분은 약간씩 적어요. 대부분. 또 위하고 밑에가 같으면 용량이 안 맞거나 생뚱맞게 높이가 높거나, 이게 1.5L짜리 내가 찾아낸 게 그야말로 몇십 개 중에서 골라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양기로 쓰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도매상을 뒤져가지고 이 사양기로 쓸 수 있는 용기를 내가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뭐 다이소나 가서 살 수가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가 수직이 돼야 돼요. 요 사양액 위에 지금 여기에 투명 셀룰로이드 필름을 띄워놨거든요. 벌들은 그 밑으로 사양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족족족족 빨아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양액이 줄어드는 데 따라서 요건 밑으로 그대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때까지 벌은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사양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죠. 죽고 싶어도. 간혹 한두 마리가 죽지만 사양액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이유로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가 벌을 어떤 간에 기술도 없는데 벌이 엄청나게 이제 철철 넘치게 키워진 벌통에 이 안으로 벌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니까 벌의 무게로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라서 내가 그때까지는 해결을 못 했으니까 판매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판매 중지를 하고 내가 봉지 사양을 한 달 정도 했는데요. 또 벌 망할 뻔했죠. 작년에 페트병 사양하다가 망할 뻔했고, 올해도 봉지 사양하다 망할 뻔했고, 그 봉지 사양에서 다 죽어간 걸 이제 살려냈어요. 또 다시 요걸 써가지고. 왜 이제 이걸 다시 쓰냐, 여기다 나무를 하나 대고 나무에다 이렇게 천을 박아 놨다고요, 다카로. 그러니까 벌들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서 여기가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사양액이 묻을 거고, 퐁당 빠질 정도가 되면 여기 천이 있으니까 벌들이 안 죽고 이걸 타고 올라온다고요. 몇 천 마리가 빠져도 이게 이제 벌이 죽지 않게 개량을 1차 개량, 그리고 나서 2차 개량은 요걸 또 나무를 하나 댄 거예요. 여기다 개포를 덮어도 개포가 사양의 위를 가려버리면 벌들이 이거 못 물어가잖아요. 그걸 방지를 했고, 3차 개량은 여기다 사카를 하나씩 박은 겁니다. 이 안에서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개포를 덮고 개포를 조금 위치가 안 맞아서 움직이다 보면 이게 툭 떨어져요. 이렇게 3차 개량을 해서 지금은 저는 모든 벌통에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요거 벌이 절대로 빠져주지 않는 사양기를 넣으니, 벌이 이건 단 한 마리도 안 죽는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만 벌이 안 죽는데, 어느 정도 안 죽냐, 단 한 마리도 안 죽고요. 이 외의 모든 사양기는 벌이 죽는데 어느 정도 많이 죽냐,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벌을 철철 넘치게 키우시는 분들은 벌이 죽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러니까 몰라요. 양봉을 수십 년씩 하신 분들도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사양기라는, 사양기는 이거 말고는 어떠한 사양기도 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많이 죽는다. 초보자들이 벌을 못 늘리는 가장 큰 이유가 사양기에서 벌이 많이 죽기 때문에 안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응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벌이 안 죽게 할 수 있을까 밤낮으로 연구를 하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들어 쓰라고 기술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까짓 걸 방명특허냈는데, 에이 이까짓 거 나도 알 수 있네, 에이 웃기는 사람이네,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5월달에 20통으로 분봉시킬 때는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벌통을 300통 이상 구입을 해서 지금 빈 벌통은 한 350통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 세상에, 5월달에 20통으로 분봉시킨 벌이 9월달이 돼가지고 월동고는 육성할 때까지도 벌이 늘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건 미칠 노릇이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응애였고요. 응애 피해벌이 정상벌보다 더 많은 벌이 3통이 있었어요. 그거는 여왕이 있건 말건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뒤집어 엎어 털어서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벌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축소의 반대 개념으로 벌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지금 여기다가 가상을 내가 올린단 말이에요. 자, 가상 올린 걸 보세요. 자, 그때 당시는 개포를 이렇게 안 덮었어요. 밑에 그냥 소광대 위에다가 제가 벌이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사양액과 물을 채우고 그냥 가상을 올렸다. 그리고 가상 위에 개포 덮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러면은 벌이 안 늘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벌이 줄어들다가 소멸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봉군이. 그게 축소의 반대 개념으로 벌을 키워서 그래요. 소비를 5매로 4매, 4매를 3매로 이렇게 줄이는 것만 축소가 아니고, 유튜브에 보면 축소시키라는 건 많이 있어요. 양봉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 양봉의 초보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지. 축소해라는 게 그렇게 많은데 축소도 할 줄 모르고 양봉 3년에 100통으로 늘리지 못했으니까 당신은 양봉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장 그만두시오,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은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 댓글을 달을까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이 5매를 4매로 4매를 3매로 줄이는 것만 축소가 아니고, 요 윗부분을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개포를 바로 덮고 요거를 보온대그로 꾹꾹꾹 눌러서 압축을 시키는 거. 윗부분도 압축을 시켜서 벌을 최대한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놔야 벌이 팍팍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벌이 지금 철철 넘치잖아요. 벌이 아주 다 죽어가던 벌들인데, 이것도 지금 뭐 벌이 큰 세력은 아니지만
다 죽어가던 뭐를 이만큼 살렸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이제 12월 달이니까 내년 4월, 5월 달까지 이게 뭐 엄청 늘어나지 이 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좀 벌이 계속 죽어 나오는 게 결로 때문에 습기 때문에 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온판 온도도 내가 23도에 고정시켰고, 이제 올리질 않는다고요. 가온판 온도가 높으니까 결로가, 그게 결로가 아니야. 벌통 안에 비가 온 정도로 물이 막 그냥 줄줄줄줄 흘러서 벌 무진장 죽었어요. 또 처음으로 돌아와 버렸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양봉장 그 얼마 전에 폭설 피해를 입어가지고 돈이, 그게 내 수고비 빼고 자재비만 한 100만 원 들어갔고요. 오늘 눈이 오는 바람에 지금 여기 봉사하고 양봉장 보강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벌통 안에 습기가 결로가 많이 생겨서 벌이 많이 죽어 나오니까 습기 제거제를 넣어 놨지만, 습기 제거제라는 게 그냥 즉각 물을 흡수를 못해요. 장기적으로 한두 달 지났을 때는 빨아들이는데, 그래서 신문지를 넣어 놓으라는 분이 있는데, 신문지를 넣어도 습기가 제습은 되지만, 저는 아예 물을 빨아들이는 부직포 행주를 잘라서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영상에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